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신안군이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에 나섰습니다. 만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로해역을 둘러싼 어업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 일단락됐지만 어장외 수중 후속 조치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대한민국 최남단 해남 땅끝에서 전국체전 성화가 특별체화돼 사실상 체전 시작을 알렸습니다. 완도군청 역도팀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바벨을 힘차게 올리는 등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지 위기 1위인 신안군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청년층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만원에 공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아패도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새로 이사온 집으로 냉장고를 옮기느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장본인은 20대 청년,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82제곱미터가량의 주거시설로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는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갑작스레 이 방 3개에다가 공간도 넓고 보증금도 상당히 싸고 이런 기회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꾸며야 될지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해요.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했던 것은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신안군이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5월 공매로 나온 27세대 규모의 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기존 입주자를 제외하고 19세대를 신안군 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임대료도 30대 이하는 한 달에 7만 원, 40대 이하는 10만 원을 책정했고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에게는 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덕분에 입주자는 광주와 목포, 인천, 대전 등에서 몰렸고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19세대 모두 선발됐습니다. 선발 연령도 20대와 30대가 14세대를 차지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원 세대도 3가정이 뽑혔습니다. 예, 도시에서 기촌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 안정입니다. 이번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기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자치단체들의 파격적인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40년 분쟁 끝에 진도 측 어민들의 권한으로 들어간 마로해역을 두고 갈등은 여전합니다. 전남도의 중재안에 반발하던 진도 측 어민들이 전향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해남군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어란 어민들이 도민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된 진도 실내체육관에 모였습니다. 마로해역은 생계터전이라고 주장하는 해남 측 어민들은 어린 자녀들을 앞세웠고 지난 80년대 합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도군에서 최초 합의하기 했으니까 저희도 우리가 읽어왔던 바다 도로 찾자. 면허 나오기 전에 최초 합의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바다 찾자. 도민과의 대화장에 들어서는 김영록 지사에게 해남 측 어민들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원하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진도군 어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마로해역. 해남 측 어민들은 진도군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고 면허지 반납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협상을 요구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양식철을 앞두고 수차례 중재가 이루어졌고 전남도는 올해 면허지의 10%인 137헥타르를 반환하고 나머지 면적은 2030년 협상 후 결정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진도군은 50% 선환수와 2030년 이후 나머지 면적 반환, 권한쟁의 포기에 대한 해남 군수의 각서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가 불법업 단속 강화 등 당근과 채찍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진도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2030년 마로해역 이용권을 두고 발생한 해남 측 어민들의 집단 행동에 진도군 어민들도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도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그쪽 중재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40년 분쟁 끝에 마무리된 마로 해역 갈등. 법대로를 주장하는 진도군 어민들과 생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는 해남 측 어민들의 주장이 다시 평행선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휴일 광주 도심 밤거리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새벽 광주 도심 유흥가의 식당 CCTV 화면입니다. 3, 4, 5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남성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에 쥐고 있는 흉기를 휘두릅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주며 자리를 피하자 주변의 시민들이 합세해 남성을 제압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39살 이모 씨와 피해자 26살 유모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너 이리 와봐 하시면서 바로 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제 머리 뒤통수를 잡은 다음에 만취한 상태였던 이 씨의 묻지마 난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흉기를 휘두르기 전 이 공원 일대에서 술을 같이 마신 동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뒤 번화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범행 장소에 와서는 소주병을 들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위협하다 눈이 마주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제압을 하고 좀 시간이 안 됐을 무렵에 웃으면서 너희들도 나 때리면 너네들 똑같은 사람 된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를 토벌하고 있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거리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한 구역이었지만 범죄를 막진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생산설비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와 플랭트 노동조합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말고도 관행으로 이어졌던 휴식 시간을 두고 양측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태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 노조와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 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협의회는 직장 폐쇄를 언급하면서 갈등의 골만 커진 상황입니다.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말고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플랜트 노동자의 휴식 시간입니다. 지난 2004년 결성 후 첫 기자간담회까지 연 협의회는 가장 먼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식 시간을 오전 오후 1시간씩 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시간 휴식을 보장했지만 여기에 총 2시간을 더 쉬어 작업 시간과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휴식 시간을 임금과 결부시키지 말라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실상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조는 오전 오후 1시간이 아니라 30분씩 휴식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전국 대부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장에서 10년간 정착된 노동 조건을 되돌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어져 왔던 그런 관행적으로 10년 동안 넘게 자리 잡아왔던 그 휴게 시간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아야죠. 성실하게 임금을 올해 어떻게 인상을 해야 되냐. 이것만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협의회와 노조 모두 서로 주장을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광양시와 시의회, 고용노동부까지 사태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갈등은 추석 연휴를 지나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저온 피해로 인한 농가 복구비로 2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저온 현상으로 과수착과 불량과 양파 입마름 등 피해를 입은 1,929개 농가 7,144헥타르를 대상으로 농약 대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군별 저온 피해 면적은 나주 1,734헥타르, 무안 1,297헥타르, 순천 640헥타르 등이며 품목별로 양파가 2,383헥타르로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정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방침에 따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업무 담당자 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업무 담당자 간 유보통합 추진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예산 지원을 강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어제부터 10월 7일까지를 중점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시가지 청소 업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주요 도로와 취약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청소 업무 종합 상황실과 민원 처리 기동반을 특별 편성 운영해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석 당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간 수거하지 않습니다. 목포대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1,516명 모집에 5,908명이 지원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모집 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에서 약학과가 4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 32.75대 1을 기록했고 교과 일반 전형은 859명 모집에 3,212명이 지원해 3.7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투수진 부진과 박찬호의 공백 속에 4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SSG의 연패로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를 지켰지만 시즌 막판 투타의 조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8대8로 팽팽히 맞선 8회. 결정적인 1점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를 내주고 가을 야구 경쟁 상대로 유력한 두산과의 경기에선 9회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경기를 헌납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연패에 빠지면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상대는 삼성과 롯데, 두산 등 하위팀이어서 더 높은 자리까지 비상을 기대했던 팬들의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연패 기간 선발 투수들의 부진으로 경기 초반에 승기를 내준 데다가 불펜진도 연이은 실점으로 제 몫을 못했습니다. 중심 타자 나성범이 계속해서 화끈한 화력쇼를 선보이고 있지만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타격 사이클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팀의 선두 타자로서 공수의 핵심이었던 박찬호의 부상 이탈 여파로 내야 수비진의 구멍이 뚫린 데다가 김도영마저 동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승리 공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SSG가 5연패에 빠지면서 0.5게임 차로 가까스로 5위를 유지한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더욱이 지난주에도 비록 2경기가 취소돼서 기아는 이번 주 쉬는 날 없이 두산, LG, 키움, 한화, KT를 상대로 잔여 경기 일정 7연전을 치러야 합니다.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체력과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나마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발 투수 산체스가 이번 주 복귀할 예정이어서 투수진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기아에게 남은 경기는 이제 26경기. 한 경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4위에서 6위까지 순위가 엇갈리는 가을 야구를 향한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즌 막판 투타의 집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남에서 전국체전 성화가 특별 체화됐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전국체전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첫 번째 성화가 특별 체화된 대한민국 최남단 해남군 땅끝마을. 제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첫 번째 성화가 특별 체화됐습니다. 체화! 여러분, 체화가 됐습니다! 성화를 건네받은 전남지사는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22걸음을 걸어 구령대에 올라 성화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상 전국체전이 시작됐음을 알린 겁니다. 불꽃을 다하는 전국체전 마지막 날까지 우리 전라남도는 도민화합체전, 문화관광체전, 국민감동체전, 미래희망체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 체화된 성화는 안전 램프로 옮겨져 10월 10일에 있을 성화봉송 행사 전까지 전남도청에서 보관됩니다. 공식 성화는 10월 3일 강화도 만이산과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서 각각 체화돼 전남도청에 안치됩니다. 10월 10일 특별 체화 성화와 공식 체화 성화의 합화식을 한 뒤에는 도내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4일간 순회 봉송할 예정입니다. 성화 봉송 주자는 시군 추천과 공모를 거쳐 685명이 확정됐습니다. 해남 땅끝에서 첫 성화가 체화가 됐습니다. 이제 안전체전, 다시 우리 전남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체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국체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 등 전남 22개 시군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화 특별 체화를 시작으로 제104회 전국체전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 전남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바벨을 힘차게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완도군청 역도팀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수들의 기합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바벨이 들어올려집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점점 무게는 더해지고 300kg의 무게를 들고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을 가볍게 해냅니다. 제가 이렇게 간신히 드는 130kg의 무게도 선수들에겐 가벼운 몸풀기용 무게입니다.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는 완도군청 역도팀.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홍일점인데 오빠들이 잘 챙겨주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 간의 팀워크도 좋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도는 짧은 시간 안에 힘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작년보다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 점도 있고.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 또 완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체전 역도 경기다 보니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이번 완도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또 제가 완도 출신으로서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올해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 경기인 만큼 성적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 이상 무거운 바벨을 드는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이 메달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둘, 셋, 화이팅!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국체전 공식 개막을 앞두고 볼링 사전 경기가 시작된 가운데 곡성군청 김문정 선수가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남 선수단 가운데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전 경기는 전국체전과 국제경기 일정이 겹칠 때 미리 치러지는 경기로 올해는 볼링과 핸드볼,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이 사전 경기로 진행됩니다. 2023년도 목포 시민의 상 수상자로 보혜장학재단 박철수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박철수 이사장은 목포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에 성공하는 등 목포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미립국자가 244명에 달해 해경의 첨단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트스키에 기름통 5개를 싣고 미립국하던 중국인을 해경이 체포했지만 군이 통보하기 전까지 미립국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 의원은 적외선 열감지 장비와 고사양 감시 장비 등을 운용하는 군과는 달리 해경은 함정 레이더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전문 관측 장비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소금 자급률이 10%에 불과하는 등 소금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소금 생산량은 28만 1,000톤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적게 수확됐으며 국내 소금 자급률도 10%대에 불과해 전 세계 생산량의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소금 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소금 수입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인 지금 안개가 자욱한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덥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거나 서늘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8도, 한평은 29도, 영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장흥 모두 30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소남단 강호도의 낮 기온 2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56분입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오겠고요. 늦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